나이 불문.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어깨 통증의 범인 50견. 50견 환자 중에 70%가 여성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팔을 올리기도 어렵고 속옷 입기도 힘들어진다면 50견을 의심해야 한다. 저절로 완치가 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팔을 거의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50견. JTB 토닥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50대에 겪는 어깨 통증이라는 뜻의 50견. 그런데 이 50견이요, 요즘에는 40견, 30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빠르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깨 통증을 확실하게 잡아줄 정형외과 전문의 백유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백유환입니다. 네, 그리고 토닥에서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 담당해 주시고 계신 김선혜 씨 그리고 황희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 모신 줄 알았어요. 약간 목소리도 좋으시고 얼굴도 네. 멋있으셔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의선 씨가 힐링이 되면 저희는 어쩌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녹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어깨 통증의 범인 50견인데요. 사실 너무 흔한 질환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눈 번쩍 뜨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50견이라고 하는 건지 또 정확히 50견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50견이 아니라 굳은 어깨를 뜻하는 동결견 내지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50견이라고 했던 이유는 환자분의 대부분이 40세에서 60세 사이, 즉 50세 전후에서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50견의 50이 나이에 해당되는 관련이 있는 거군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하고는 아직 너무 먼 얘기라 와닿지 않네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의선 씨, 선혜 씨 모두 몸이 성한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매주 이 증상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분 어깨 통증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적어도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어깨는 튼튼합니다. 아, 어깨는 날개니까요. 전 날아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강의를 가면 중간중간에 건강박수 이런 거 해서 조금 잠을 깨우는 이런 스팟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건강박수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치는 박수가 있어요. 강사들이 같이 따라해줘야 또 교육생들이 따라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빨리 하세요. 이렇게 넘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넘기기가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좀 잘 네. 들으시면 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은 이거 50견이네. 그냥 두면 나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가요? 병원을 안 가고? 사실 50견이라는 질병 자체가 저절로 낫는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절로 완치가 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방치하고 저절로 낫겠거니 하고 지켜봤지만 지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추세입니다. 1년에서 3년 동안 그냥 낫기를 바라면 제가 봤을 때 1년, 3년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마만큼 짧게 줄일 것인지 하고 그 기간을 얼마나 안 아프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삶의 질의 문제겠네요. 3년 동안 힘들게 저절로 나을 거냐, 아니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이런 좀 더 문제가 빠른 있죠. 방법을 네. 찾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50견에 대한 정보들 중 헷갈리는 것만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상식으로 풀어보는 OX 퀴즈 시간인데요. 제가 선혜 씨와 의선 씨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제 두 분이 O와 X로 답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께서 정답과 함께 간단한 설명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50견은 10대에도 찾아올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먼저 갈게요. 5. 저는 X가 되겠는데요.
이게 나도 X라고 하긴 했지만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그 자료를 보니까 1000명 중에 20대가 5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30대가 한 약 150명 정도, 그리고 40대가 400명 정도. 50대가 650명 정도. 되게 많은 거네. 네네. 근데 10대는 사실 안 나왔거든요. 근데 20대가 50명이면 제가 봤을 때 10대는 10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지. 그렇죠. 수치는 물론 작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건 무시해도 좋은 숫자다. 네. X. 저는 5. 네. 정답은 설명. 네.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예. 대부분의 환자가 40세에서 60세 사이에서 오십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십견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외상에 의해서, 즉 어깨 쪽의 골절이나 관절 내시경 수술 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대에서 오십견, 즉 엄밀히 얘기하면 유착성 관절 낭염이 드물게라도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는 몸은 10대인데 마음은 50대인 거야.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럴지. 올린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십견은 환절기에 더 잘 찾아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환절기. 뭐 오. X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상관이 있나? 항상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했을 때 환절기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일 확률이 높아요. 뭔가 관련이 있다. 네, 관련이 항상 있더라고요. 냉정하게 무슨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덥다고 뭐 안 아프고 뭐 춥다고 더 근데 아프겠어요? 보통 추우면 더 그렇죠. 아파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 정답은 뭐죠? 이건 세모라고 했는데요. 세모에 쉽게 세모가 얘기하면 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관절 주변에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도 긴장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오십견뿐만 아니라 다른 어깨 관절염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 어깨뿐만 아니라 무릎이든 다른 관절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십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세모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 문제 드려볼게요. 오십견은 체중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그럼 뭐 관련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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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거운 거야. 네. 이 살이 쪄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 팔이 네, 무거워서. 그래서 막 못 올라가. 이게 1톤. 아니 어깨 괜찮으시다고 안 하셨어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아직은 그 정도 우려할 만한 체중은 아닌가 봐요. 근데 저희가 되게 무릎 아플 때는 살을 좀 빼야 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깨 아프거나 위쪽 아플 때는 살과 체중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도 없어요. 네, 어떤가요?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예. 500점. 아직까지 오십견과 체중과의 관계가 입증된 연구는 없고요. 오히려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더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서 체중이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오십견에 대한 이 OX 퀴즈에서도 알아볼 수 있듯이 어깨 통증이 주로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정확히 오십견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십견은 쉽게 얘기하자면 어깨가 굳는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깨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주변 조직이 유착이 되는 병입니다. 네, 이렇게 헷갈리는 정보들이 정말 많아서 혹시나 잘못된 정보 알고 있으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십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십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두 분은 먼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나요? 되게 원인의 첫 번째는 늘 유전이었어요. 유전. 네, 저는 유전 꼽아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신 분들은 유전적으로 안 좋다. 예,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조상님을 탓해야 되나요? 우리는 늘 지금까지 조상님을 탓했죠. 그렇구나. 그럼 그 오십견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는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많이 안 써서 어깨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 여름에 부채질이라도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근데 요즘 부채질 하나요? 에어컨 나오죠. 그쵸, 잘안 네, 선풍기 하죠. 나오죠. 뭐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부채질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맞아, 선풍기가 맞아요. 있어요. 너무 안 네. 써요. 그래서 저는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히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오십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하긴. 원인을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여성?
선생님, 여성이 남성분들보다 잘 걸린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1.5배 환자 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어디서. 맞나요? 출산 때문인가요? 출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일단 여자분들에게서 그러니까 전체 50견 환자 중에 70%가 여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관절 운동을 좀 덜하는 부분도 있고 50세 전후로 해서 여성의 이제 그 호르몬 변화 이것이 50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들보다 잘 걸리는 병일 수 있겠다는 건데요. 두 번째 원인도 한번 봐볼게요. 나이. 역시 50견이다 네, 보니까 네. 나이가 빠질 수 나이하고 없을 것 상관이 같죠.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자의 80% 정도는 40세에서 60세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수치 말씀드릴 때 50대가 1000명 중에 650명이라고. 예. 650명. 그러면 60%가 네,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650이니까요. 네, 맞아요. 50% 넘어갑니다. 65%. 네, 아이고. 근데 그 나이 아까 얘기하셨을 때 10대도 걸리고 20대, 30대 걸린다고 하는 거 보면 실제 나이보다는 신체적인 나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운동 예. 열심히 해서 신체 나이를 좀 어리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갑자기 너무 걱정되는데 네. 세 번째 원인도 그럼 이어서 네. 바로 보겠습니다. 원인이 없다. 그리고 괄호 열고 특발성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죠? 네, 50견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원인 없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이것을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특별한 외상이나 이벤트 없이 50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원인이 없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한데 일단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마지막 두 가지 중에 그럼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자. 역시 이건 빠질 수가 없네요. 네. 설명을 좀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50견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전자 중에 우리 보통 강직성 척수염의 네. 유전자로 알려진 HLA-B27이 양성인 경우 훨씬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큰일이네요. 저희 어머니 50견 있으신데. 아, 그래요? 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우리가 네. 얘기한 거. 아, 운동. 마지막. 네. 네. 과연 운동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2차성, 그래서 외상, 당뇨,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이 이제 50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아까 운동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운동에 의해서 외상을 입었을 때 특히나 골절이나 관절 내시경 수술 후에 직접적인 외상이 어깨에 가해졌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그 외에도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다른 질환이 있으면 되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당뇨병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50견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예. 너무 잘 알고 알고 오신 것 있나요? 같은데요. 네. 예. 오늘 구글 신하고 많이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예, 전체 인구에서 50견의 발생 빈도는 3에서 5%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즉 네. 100명 중에 3명 내지는 5명의 50견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에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100명 중에 20명 정도. 그러니까 엄청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방송을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도 50견을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왔더니 너무 젊으신 선생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안 여쭤봐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소통 교육을 하잖아요. 네. 소통 교육을 하면 어디 가면 항상 소통 잘하시겠어요? 이런 거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다가 네. 그래서 오늘 사심 가득한 방송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냥 자꾸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뇨 때문에 이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제 지금 든 생각이 이게 너무 아프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또 당뇨 이런 거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거하고는 뭐 큰 관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사실 50견에 걸리면 팔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단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어깨가 많이 아프고요. 팔을 거의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깨 관절 자체가 많이 굳어져서 그리고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로 인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을 예로 들자면 우리 옷이나 여성분들 이렇게 속옷 입으시기가 불편해지고 예. 높은 곳에 있는 물건 잡기도 힘들고 그게 더 심해지면 결국 화장실에서 뒤처리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또 다 50견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50견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깨 관절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과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네, 좀 뭔가 좀 무섭네요. 네, 내 몸이 고장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50견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 회전근개 파열은 쉽게 얘기해서 팔을 들어올리는 인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비슷한 증상을 겪기 때문에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50견인 줄 알고 왔다가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고 가시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냐면은 인대가 끊어져서 팔을 못 올리는 경우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잡고 팔을 들어 올려주면 팔이 올라가죠. 네. 반대로 어깨가 굳어버린 50견의 경우는 의사가 아무리 힘을 써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팔이 전혀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아파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간혹 회전근개 파열의 환자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힘을 써버리면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감별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50견 하면 저절로 나는다고 좀 참으면 된다고들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주위에 간혹 난 어깨를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원인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어깨를 못 쓰는 것 자체도 50견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사지마비 환자분들이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 그리고 관절 운동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은 서서히 굳어가면서 50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금 움직이시기 힘드시더라도 뭐 근육을 주위에서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원인도 많고 증상도 고통스러운 50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운동법 있을까요? 네, 일단 규칙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관절 근육을 풀어준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동작으로 무리하게 하신다면은 근육 손상을 오히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 여러 가지 안마기기나 다양한 마사지 같은 것으로 근육도 풀어주고 관절 유연성을 높여준다면은 50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돌리는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게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건데 이분이 이제 어깨가 좀 아프니까 너무 열심히 이걸 막 돌린 거예요. 가지고 악화가 돼서 병원을 가셨다고. 너무 잘못된 운동 방법은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과하면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죠. 네. 네. 제가 좀 연구라기보다는 좀 검색을 해서 이게 제일 좋겠다 생각하는 생활 속의 운동법을 2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맞는지 좀 선생님께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운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이게 속옷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로 하고 얘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요? 네, 이렇게 근데 올린 다음에 한 10초 정도 머물렀다가 놓고 또 10초 정도 머물렀다가 놓고 이걸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주면 좋다고 하고요. 이건 뭐 수건 집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막대기.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이런 건 어디서 구해오신 거예요? 애를 때릴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손이 잘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잡고 이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손으로 올리고 10초 정도 머물렀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혼자서도 충분히 내리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이 옆으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10초 정도 있다가 놔두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 장치 같은 거네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 효과가 있고요. 매우 잘 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칭찬합니다.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공들여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운동법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오십견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개의 경우 오십견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도수 치료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를 간단하게 수면 마취를 걸어가지고 관절 내부에 다량의 물을 주입하는 수액 팽창술 또는 의사가 관절 자체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수동적 조작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참거나 너무 그러지 말고 많이 아프면은 병원에 와서 좀 시술을 받아라. 네, 그렇게 편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밤에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관절 내시경은 간단하게 구멍 몇 개만 내서 관절 내부에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항상 수술하면 걱정되는 게 부작용하고 그리고 흉터. 예, 이게 또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 자체가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살을 많이 째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감염이나 염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빈도가 월등히 낮은 수술이고요. 하지만 관절 내시경이 들어가는 삽입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cm 미만의 구멍 2-3개 정도는 흉터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십견을 먹어서 치료하는 뭐 좋은 오십견에 좋은 음식 같은 건 없나요? 오십견에 특별히 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신다면 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아까 밤에 많이 아프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밤에 많이 아프다 그러면 시간대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혹시 베개가 또 영향을 좀 주는 건지 좀 베개가 궁금하거든요. 베개하고 오십견의 증상하고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고요. 특히 이제 밤에 아픈 거는 낮에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던 자극들이 없어지면서 통증을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특히나 밤에 누워 있을 때 우리 어깨 압력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오른쪽으로 돌아눕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오십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봤는데요. 원인부터 증상과 예방, 치료법까지 정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오십견으로 고생하는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십견은 과거처럼 방치하거나 기다리는 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니 병원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로 모든 분들이 어깨 통증 없이 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형외과 배교환 전문의와 함께 어깨 통증의 범인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어깨를 위해 토닥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보고 싶었는데 어떠셨나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